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전 시간에 배웠던 취득시효 있었죠. 그것과 이어서요. 어디 펴시냐면 먼저 267페이지를 펴보시면 거기 무주물, 선점, 습득, 발견 나오는데 이거 다 보지 마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어디 펴보시냐면 268페이지 보시면 첨부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거기 양가로 이번에 부합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자, 부합은요, 간단해요. 간단한데 시험에 곧잘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어떻게 보시냐면, 우리는 독립된 부동산 그러면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래가지고 건물 또는 임목등기란 임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수목의 집단, 미분리가실, 그리고 명인방법 필요 없는 농작물, 이게 독립된 부동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봐보세요.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죠. 토지 소유자는 갑인데 건물 소유자는 을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은 토지에 부합돼야 안 돼요? 부합되지 않는다. 부합되지 않아요. 한 몸이 아니라 따로따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요. 갑소유 토지에 을이 나무를 이렇게 심었다고요. 동산 나무 들고 와서 부동산에 심었죠. 그죠? 그러면 이것은 토지의 구성 부분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부합된다. 즉 한 몸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토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산 부동산이 부합하면 동산 아무리 비싸도 소용없어요. 항상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자 임목 등기를 했다거나 임목 등기를 했죠. 혹은 명인방법을 갖췄다 그러죠. 명인방법을 갖추면 어때요? 이때는 부합돼야 안 돼요. 부합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죠. 이때는 토지 소유자는 갑인데 이 임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소유자는 을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농작물은 어땠어요? 농작물은 자, 이것은 항상 경작자 소유물 그랬죠. 경작자 소유물이라 농작물은 부합돼야 안 돼요?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죠. 그죠?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갑인데 농작물 소유자는 을 그러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요. 갑소유 토지에 을이 임차권이 있었어요. 권원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 예를 들어서 권원이 있다 그러면 나무 심었거든요. 나무 이렇게 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나무 심었다 그랬을 때는 토지 사용권이 있다. 권원이 있다 그러죠. 그러면 이 나무는 이제는 부합되지 않아요. 부합되지 않아요. 부합되지 않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임대차 끝나고 을이 나무 뽑아갈 수 있다. 그 말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갑소유 토지에 이제 갑의 건물이 있어요. 갑소유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의 을이 임차인인 거예요. 임차인이다. 그런데 여기에 증축을 했다고요. 임차인이 증축을 한 거예요. 임차인이 증축을 했어요. 증축했다 그러면 떼갈 수 없죠. 부합돼 버렸다 그러거든요. 이것을 부합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부합물. 그러니까 이 2층 건물은 옥탑방 3층은 2층 건물에 부합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부합돼 버립니다. 그러나 보시면 이게 독립된 이때는 이제 뭐예요? 부합돼 버리고 누구 소유자가 돼 버려요? 갑소유가 돼 버리죠. 갑소유가 되면 을은 뭐만 청구할 수 있어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잖아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가 101호, 102호, 201호, 301호 독립된 물건이란 말이에요. 독립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서 구분 건물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때는 301호는 부합돼야 안 돼요? 부합되지 않죠. 그죠? 부합되지 않고 자 1층, 2층은 갑소유지만 301호는 누구께 되는 거예요? 임차인 소유가 된다. 그러죠. 그죠? 자, 이렇게 부합에 대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72페이지 보면 소물청 나오죠? 이미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275페이지 이제 공동소유 나오죠? 그러면 전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소유권은요.
가운데가 시효취득이 있고 앞으로 상린관계, 뒤로 뭐 있다고요? 공동소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상린관계를 한번 봐보죠. 그죠? 24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 상린관계는 여러분 교재 249페이지 보면 한가로 1번 건물의 구분소유 X, 한가로 2번에 인지사용 청구권 X 이런 거 다 X 돼 있죠. 그죠? 250페이지 보면 한가로 3번에 생활방해 금지 X, 4번에 수도 등의 시설권 X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만에 하나 나왔다 그러면 찍으라 그 말이에요. 출제 가능성이 낮은데 이런 것들 막 이렇게 공부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만 251페이지 보면 이제 주의토지 통행권 나오죠. 자, 이거 보도록 할게요. 주의토지 통행권 그러면 자 봐보시면 이렇게 하천이 있는데 여기 토지가 있고 둘러싼 토지가 있고 여기가 이렇게 공적인 도로가 있어요. 공로가 있다 그러죠. 그죠? 공로가 있는데 이걸 맹지라고 그러잖아요. 맹지 소유자 A, 자 주의 토지 소유자 B 그러죠. 그죠? 맹지는 건축허가가 안 나요. 그래서 여기 A가 이제 살고 있을 때요. 여기가 길이 없어요. 전부 농사 짓고 있는 토지예요. 농사 짓고 있는 토지인데 A가요. 자, 여기 맹지에 농사 짓기 위해서 여기 나무 땅 밟고 지나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농작물 밟고 지나갈 수 있느냐? 지나갈 수 있죠. 왜 있느냐? 그랬더니 이게 상린관계라는 거거든요. 상린관계. 이 상린관계가 뭐냐면 서로 상자에 이웃 린자. 이웃 간에는 서로 사이좋게 살아라. 그 뜻이에요. 이게 상린관계인데 이웃 간에 서로 사이좋게 살기 위해서는 어때요? 출입을 하되 출입할 수 있대 뭐예요? B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막 차로 밀고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으로 대신에 농작물 밟고 갔으니까 손해가 발생했죠. 손해는 보상하면 되죠. 이게 서로 사이좋게 사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린관계는 당연히 소유권뿐만 아니라 뭐예요? 소유권에서 규정이 돼 있지만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에도 준용한다. 당연한 거죠. 그죠? 아, 이웃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자면 싸우고 살아야 되나요? 당연히 사이좋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지상권, 전세권에도 준용된다. 그러면 당연한 거죠. 그죠? 자, 이게 바로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요. 그래서 이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것은 자, 통행하는 권리예요. 통행하는 권리지 점유하는 권리는 아니에요. 점유하는 권리는 아니에요. 점유하는 권리는 아니라서 삼겹살 파티하고 그럴 수 있는 권리는 아니에요. 다만 주의토지 통행권은 등기할래 할 수가 없는 권리예요. 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 등기법에 9가지 권리 딱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그거 아니면 등기 못해요. 그래서 이건 등기 없어도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인데요. 이 주의토지 통행권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감을 잡으시냐면 반드시 인정해요. 반드시 인정. 즉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여기 농작물 받고 가서 손해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손해보상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보상금 안 줘요.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왜 막을 수 있다고 그러면 들어가 한 다음에 펜스 쳐버리면 안에서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따로 청구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인정. 주의토지 통행권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의토지 소유자 희생하에 인정되기 때문에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적은 방법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보상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보상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보상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보상은 누가요? 여기를 주의토지 통행권자 그러죠? 통행권자 그러잖아요. 통행권자. 통행권자가 보상하는 거예요. 그러지 통행권자 친구 따라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보상 청구 못해요. 그러니까 통행권자 허락을 얻어 사실상 출입하고 있는 자에게는 보상 청구 못하는 거예요. 통행권자에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통행할 때요. 통행할 때 차 한 대가 못 다닐 만큼 좁아도 무방하단 말이에요.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자동차가 다닐 만큼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여기 농사지어야 된다 그러면 트랙터 지나가야죠. 그죠? 예, 그렇게는 인정되지만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이니까 뭐냐면 여기가 공로가 있거든요. 공로가 있는데 단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그죠?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의토지통행권 인정 안 됩니다. 그러나 공로가 있었는데 산사태로 막혀버렸어요. 그러면 주의토지통행권 인정돼야죠. 다시 길 뚫렸어요. 그럼 또 주의토지통행권 인정 안 되는 거죠. 그죠? 또 나 나중에 여기다 집 지을 거니까 덤프트럭 다닐 수 있을 만큼 장차 이용 상황 고려할 필요 없다고요. 그렇게 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여러 가지 나오지만 딱 하나 뭐예요?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으로 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요, 여기가 이제 공로가 있거든요. B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다가 다리 놓고 다녀라. 왜 이리 다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다리 놓을 만큼 재력이 없는 사람은 또 출입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공로에 접하기 위해서 과다한 비용을 요구할 때도 주의토지 통행권은 인정된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무상통행권도 있는 거예요. 무상통행권은 뭐냐면요. 자, 여기 공로가 있죠. 그죠? 공로가 있으면 여기 예를 들어서 B가 있고 B가 맹지로 분할해서 A에게 일부 양도했다. 혹은 A, B 공유인데 공유물 분할을 맹지로 했다. 그랬을 때요. 이때 A는 여기 출입할 수 있는데 출입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무상이라고. 무상통행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에 따르면 직접 분할 당사자나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무상통행권이지 만약에 갑에게 팔았죠. 그죠? 여기를 특별승계인이라고 그러죠. 특별승계인이라고 그러는데 특별승계인과의 사이에서는 무상 아니에요. 새로 정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뭐하고 같이 개념을 알아두시냐면 지역권하고 같이 개념을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요. A는 주의토지 통행권은 차 한 대가 못 다닐 만큼 좁아도 무방하니까 이 상태로는 건축 허가가 안 나거든요. 여러분 그 건축법에 따르면 4m 폭 혹은 6m 폭 도로가 얼마 이상 접해야 뭐예요? 건축 허가가 난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이때는요.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도로를 만든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A가 B로부터 이 토지를 사든지 빌리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빌릴 때 보통 B는요. 임차권으로 빌려줘요. 등기해주기 싫으니까. 근데 만약에 지역권으로 빌렸다 그러면 저는 지역권 등기는 본 적이 없습니다만 실제 사례에서는 별로 없어요. 왜? 등기 안 해주기 싫어해요. 소유자들이. 아무튼 그러면 지역권 물권이니까 뭘 해야 돼요?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하고 여기는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 점유하지 않는 물권 두 가지 있었죠. 뭐예요? 지역권하고 저당권. 반환 청구권 없었죠? 방해 제거, 방해 예방만 있다. 그랬잖아요. 지역권도 점유하지 않는 권리죠. 이것은 같죠. 그죠? 네, 같은데 자, 그 상린관계에서 주의토지 통행권은요.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냐면 A가 일이 출입하고 있는데 B가 여기다가요. 비닐하우스 만든대요. 그러면 만들어라. 내가 돌아갈게. 이래야 돼요. 즉 그 범위가 고정돼 있지 않다고요. 그러나 지역권은 어때요? 일부가 승역지일 때는요. 그 범위가 등기를 하니까 그 범위가 어떻게 돼 있어요? 고정돼 있더라. 그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주의토지 통행권은 인접하는 토지 사이에서 인정되는 거거든요. 인접하는 토지 사이. 그런데요. 지역권에서는요. 여기가 요역지, 여기가 승역지. 요역지 분할에도 이 토지 다 지역권 인정돼야 되고요. 승역지 분할에도 어때요? 이 토지도 지역권, 이 토지도 지역권 그래요. 지역권은 되도록 인정이니까. 자, 보면 이제 어때요? 요역지하고 승역지는 인접할 수도 있지만 인접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인접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인접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역권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점유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고정돼 있지 않고 인접돼 있다. 이게 지역권하고 다른 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다시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돌아와서요. 통행권자는 출입할 때 여기가 질퍽질퍽하다. 길이 없어서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돌계단을 만들 수도 있고, 자, 거기 통로 개설할 때 포장할 수도 있고 그래요. 누구 돈으로? 통행권자 돈으로. 그러면 B가 이거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없죠. 근데 막았다 그러면 철거해야죠, 그죠? 이거 철거해야 될 거예요. 철거 누구 돈으로? B 돈으로. B가 누구예요? 바로 통행지 소유자 그러죠, 그죠? 예. 여기가 통행지잖아요. 여기가 통행지죠? 통행지 소유자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A를 통행권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주의토지 통행권 이렇게 정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주의토지 통행권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어디 나오냐면 254페이지죠. 그죠? 자, 거기 보면 물에 관한 상린관계 그래서 거기 다 볼 필요가 없는데요. 거기 255페이지 보면 맨 아래 동그라미 5번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나오죠. 그죠? 네, 여기 한번 볼게요.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인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는 한번 좀 봐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갑소유 토지고요. 여기가 을소유 토지예요. 을이 면적이 훨씬 넓죠. 그런데 여기다가 담장을 설치한다 그러잖아요. 담장 설치한다 그러죠. 담장 설치하면 접하는 면적이 똑같죠. 그죠? 그래서 절반씩 비용을 부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유로 추정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다만 을이요. 통상보다 높이 쌓겠다 그러면 갑이 해라 네 돈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금칠하겠다 해라 네 돈으로 그러죠. 방약벽 설치하겠다 해라 네 돈으로 그러죠. 그런 때는 뭐예요? 을의 단독 소유가 되겠죠. 그죠? 단독 소유가 되는데 그러나 이처럼 담장, 경계 설치 비용이 공유지 측량 비용이 있잖아요. 측량 비용은 어떻게 하냐면 면적에 비례해서 그래요. 이것은 절반 부담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면적에 비례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심었는데 자, 여러분이 을이라고 그럴 때요. 옆집 사람 심은 나무가 계속 자라겠죠. 그죠? 자라가지고 내 담장 넘어왔을 때 여름 장마철에 비 오고 그러면 나뭇잎 다 떨어지고 그러면 하수구 다 막히고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 제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죠. 혹은 뿌리가 계속 자라가지고 내 마당 위로 탁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평평해야 되는데 튀어나왔죠. 그죠? 자, 이랬을 때 문제인데 여러분 뿌리는 그냥 이무 제거해버려도 상관없어요. 이무로 딱 제거해버렸다 해도 나무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지는요. 이 나무 가지 모양에 따라서 가치가 엄청나게 달라지죠. 분재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을이 임으로 제거 못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제거 청구하고 안 들어줬을 때만 임으로 제거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바로 제거하는데 가지는 제거 청구하고 안 들어줬을 때만 제거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건물 지을 때 있죠. 건물 지을 때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서 짓게 되는 건물을 신축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돌출된 부위로부터 해가지고 경계선에서 반메타 떨어져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건물끼리 붙어버리니까. 그래서 반메타 떨어져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사용 승인 받을 때 반메타 떨어져서 건물 지었는지 이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고요? 지적 현황 측량 그러는 거예요. 지적법에서 나오죠. 그죠? 지적 현황 측량 이렇게 봐두셔요. 자, 이런 내용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에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있죠. 그죠? 나머지 것들은 제가 강의 드리지 않는 내용들은 볼 필요 없어요.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27페이지까지 봤으면 이제 쇼츠도 우리 다 봤죠. 그죠? 그러면 어디로 넘어오냐면 275페이지로 넘어옵니다. 공동소유 나오죠. 그죠?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강의 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지우고요. 공동소유도요. 한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수험생들이요. 케이스 문제 뭐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 그러면 되게 까탈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정리해 드린 부분만 딱 가지고 가자. 다만 그 정리된 것을 여러분이 숙지하셔서 문제풀이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풀이하고 여러분들이 연결시키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문제를 자꾸 풀어보셔야 돼요. 자, 봐보시면 이제 공동소유인데요. 공동소유는, 자, 봐보시면. 공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합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총유가 있어요. 총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공유인지 합유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등기부를 보고 아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가족끼리, 친구끼리 돈을 모아서 부동산 살 수 있잖아요. 부동산 살 때 공유로 등기해 주세요. 그러면 공유로 등기해 주고요. 합의로 등기해 주세요. 그러면 합의로 등기해 줘요. 그러면 그 등기부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자, A에서 소유권 이전해서 여기는 공유자라고 돼 있어요. 공유자, 공유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갑하고 을이 있잖아요. 을 2분의 1씩 이렇게 돼 있죠. 그죠? 2분의 1씩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러면 공유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합유다 그러죠. 그죠? 합유다 그러면 여기가 자, A로부터 2번에서 소유권 이전해서 합유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합유자 이렇게 돼 있는데 갑하고 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는 지분이 기재가 안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합유 지분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존재해요. 존재하는데 등기부에 기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 사례에서는 공유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 공동상속인이 있죠. 그죠? 예, 공동상속인은 전부 공유로 등기합니다. 그리고 이 지분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분 개념이. 자, 1필지 토지가 있다. 갑하고 을하고 2분의 1씩이다. 그 말은 반쪽에서 2분의 1이 아니라 100만 조각, 1000만 조각 쪼갰을 때 조각조각마다 2분의 1이다. 이 뜻이라고 그랬죠? 손에 안 잡히는 개념이다. 그랬잖아요. 합유는요, 가족끼리, 친구끼리도 있지만 공동사업하는 거. 이것을 민법상 조합계약이라고 그러거든요. 조합계약이라고 그러는데 합자 들어간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합자 들어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는데 우리 시험범위에 이제 조합계약이 시험에 안 들어갑니다만 공동사업하는 게 조합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돈 모아가지고 양평에 있는 땅을 사서 기획부동산처럼 칼질해서 분할해서 그리고 팔자. 이랬을 때 우리가 양평에 있는 토지를 사죠? 그럼 합유 등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친목계로 제가 강의를 드려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더 쉬워서. 그래서 친목계 그러면 먹자계, 뭐 여행계, 뭐 반지계 있잖아요. 개원들끼리 돈으로, 갯돈으로 부동산 산다. 그러면 합유 등기한다. 합유 등기. 총유는 뭐냐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거든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인데 뭐가 있냐면 정중, 문중 이런 게 있어요. 문중, 김해김씨, 김수로왕파 이런 거 있죠. 그죠? 김해김씨, 김수로왕파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대표적 교회, 뭐 정당 이런 거 있는데 특히 교회든 정중, 문중이든 법인 설립 등기해버리면 법인이에요. 근데 법인 설립 등기하면 주무관청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싫다 그러면 법인 설립 등기만 딱 하지 않는 상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등기부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소유자 A로부터요. 여기가 총유자 이렇게 안 나타나요. 그렇게 안 나타나고요. 단독 소유처럼 소유자 무슨 교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대표자가 적어져요. 보통의 단독 소유하고 다르게 대표자가 적어져서 목사님이나 장로님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대표자가 있는 것을 보면 뭔 줄 알아요? 총유구나. 그러니까 교회 단독 소유가 아니라 뭐예요?
교인들의 총유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근데 총유 등기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교인들이 몇백 명, 몇천 명이잖아요. 어떻게 이름을 적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적을 수가 없다. 종중, 문중도요. 소유자 김해김씨, 김수랑파 이렇게 돼 있고 대표자 장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중원들의 총유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 여러분하고 나하고 자, 돈 모아서 이 건물을 샀죠? 그러면 이 건물을 뭐라고 그래요? 공유물이라고 그래요. 공유물. 물이라고 그래요. 이 건물 공유물에 대해서 우리는 조각조각마다 2분의 1씩 뭐가 있다? 공유 지분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공유 지분이 있다.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건데 공유 지분은요.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처분의 자유가 있어서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합유 지분은 처분의 자유가 없어요. 처분의 자유가 없어서 합유 지분을 팔려면 합유자 전원 동의를 요한다 그러는 거예요. 전원 동의를 요한다 그래요. 근데 총유 있죠, 그죠? 총유 같은 경우는 지분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아요. 지분 자체가 존재를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회 그냥 다니면 총유자고 안 다니면 총유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요. 나올 때 뭐 지분 팔고 나온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파가 갈려서 자 나눠지잖아요. 나가는 쪽이 손해예요. 나가는 쪽이 빈손으로 나가고요. 남아있는 잔존 교인들끼리 총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공유물이죠. 그죠? 공유물인데 공유물은요. 보존행위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 건물에 수도관이 파열됐다. 누구든지 빨리 수리업자 불러다가 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자 하는 거예요. 각자. 자, 그런데 관리행위 있잖아요. 관리행위, 이용 계량행위라고 그러죠. 그죠? 이용 계량행위는 어떻게 하냐면 과반수라는 거예요. 과반수. 과반수는 50%예요? 51%예요? 51%예요. 51% 과반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처분행위가 있는데 처분행위는 뭐예요? 소유권 이전뿐만 아니라 물권을 설정해 주는 것이니까 저당권 설정 이것도 다 처분행위예요. 임대차는 관리행위인데 저당권 설정은 처분행위라고. 전세권도 처분행위고 이거는 뭐예요? 전원 동의를 요한다 그러는 거예요. 전원 동의 요한다 그래요. 여러분 공유 토지에 건물 짓는 거 있죠. 건물 짓는 것도 처분 변경행위예요. 그래서 전원 동의 요해요. 자, 합유에서 보존 관리 처분 똑같아요. 각자 지분 과반수, 머릿수 과반수가 아니에요. 지분 과반수, 전원 동의 그래요. 근데 총유에서 보존 관리 처분 그러죠? 이것은 사원총회 결의를 요한다 그래요. 사원총회 결의를 요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존 행위마저도 뭐예요? 사원총회 결의를 요한다 그러죠. 이번 29회 때도 나왔던 지문이에요. 자,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공유물 분할이라는 게 있어요. 다행히 합유물 분할 없고요. 그 다음에 총유물 분할도 없어요. 공유물 분할이라는 게 있는데요. 공유물 분할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공동상속인은 공유등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돈이 급해요. 자, 이게 10억짜리다. 자기 지분 팔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 사례에서 자기 지분을 팔면 제값을 못 받아요. 5억 받아야 될 것 같은데 4억에 내놔도 잘 안 팔려요. 왜 그러냐면 공유 지분은 이렇게 권리 행사하는데 제약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값을 못 받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이거 10억에 전체 통째로 판 다음에 5억씩 나눠 갖는 게 좋겠죠? 근데 이 처분하려면 전원 동의를 요하잖아요. 갑이 반대하고 못 판다고요. 그랬을 때 의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쪼개자, 공유물 분할하자. 분할해서 너 갖고 나 갖고 단독 소유한 다음에 그
그리고 나는 내 거 팔게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공유물 분할인데 공유물 분할은요. 협의 분할이 먼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을이 공유물 분할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갑은 무조건 응해야 돼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협상 테이블에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분할을 할지는 협의로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협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이렇게 도로가 있다 그러죠. 그러면 여기 1번 토지, 여기 2번 토지, 서로 1번 토지 가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협의가 잘 안 돼요. 그러면 협의가 안 됐을 때만 재판상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게 뭐예요? 공유물 분할 소송이죠.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죠. 그죠? 소송을 제기했는데 자, 공유물 분할 소송하면 판사는요. 원칙적으로 현물로 분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알아서 분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같으면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현물 분할하면 가치가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 이렇게 나왔지만 현실에서는 판사가 귀찮을 때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경매로 넘겨버려요. 그리고 돈 나오면 대금으로 나눠져 버려요. 대금 분할. 그러면 공유자들이 굉장히 손해가 크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때 이 재판상 분할인데 현물 분할이 있잖아요. 판사가 꽝꽝꽝 해준 거. 이것만 뭐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고요. 분할 소송에서 판사가 꽝꽝꽝 판결해 준 거. 이게 바로 공유물 분할 판결이고 이게 형성 판결이라고. 형성 판결 이것만 뭐예요? 등기 없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기 없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 등기해야죠. 그래서 자, 공유물 분할을 협의로 분할했다. 등기했을 때 분할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설령 재판상 분할이라도요.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판사가 현물 분할을 해주기 전에 불러서 이거 대금 분할 해버릴 거다. 그러면 손을 막심하게 좀 협의 좀 해봐라. 그래서 협의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죠. 그렇게 해서 분할했다. 그러면 이거 공유물 분할 판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뭐예요? 등기했을 때 분할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 말이죠. 뭐 이행 판결이나 혹은 확인 판결도 등기했을 때 되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오직 뭐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만. 이게 뭐라고요?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판사가 꽝꽝꽝 현물 분할 해준 것만 형성 판결이고 이것만 등기가 필요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럴 수가 있어요. 공유 지분은 마음대로 처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공유 지분에 뭐 할 수 있냐면 저당권 설정할 수 있거든요. 을 지분만 자, 국민은행이 1억 원 빌려주고 저당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때 저당권 효력은 조각조각마다 2분의 1씩에 미치겠죠. 그런데 그 후에 공유물 분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을이 여기 갖기로 했어요. 2번을. 그러면 이제 저당권의 효력은 여전히 조각조각마다 미치느냐 아니면 분할된 토지에 집중되느냐 그랬더니 집중되지 않아요. 집중된다 그래버리면 갑하고 을하고 둘이 짜고 여기 한 평만 을의 토지 이래버리면 국민은행은 어떻게 돼요? 1억 빌려주고 한 평만 담보물 완전히 물 먹어버린 꼴이 되겠죠. 그래서 집중되지 않고 분할 후에도 여전히 조각조각마다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집중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본 다음에요.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게 이제 케이스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혼자서 책 읽어봤자 여러분 문제풀이 능력 안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 드린 거 있죠. 이것만 가지고 가자. 그래도 웬만한 거 다 풀린다. 10개 중에 9개는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세요. 그 이상 나오는 거야. 뭐 공부 하나 안 하나 찍는 것은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니까 여기 있는 것을 정확히 알고 가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갑하고 을이
2분의 1씩이에요. 2분의 1씩. 또는 갑하고 을이 3분의 2, 3분의 1이에요. 3분의 2, 3분의 1인데 이때 이건 과반수가 아니죠. 이게 과반수죠. 그죠? 그러면요. 과반수가 아닌 갑은요. 특정 부분 2분의 1, 2분의 1을 자기가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 조각조각마다 2분의 1 사용한다고 그랬죠? 이쪽이 도로 있다. 도로변에 나 혼자 가질게. 너는 이면 쪽 가져.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어때요? 을이 갑에게 물청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물청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팁을 하나 드릴게요. 물건을 달라는 거 있죠? 이것은 전부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 달라는 거 있죠. 그죠? 손해배상 혹은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 뭐 이런 거 있죠? 돈은 뭐냐면 지분만큼만 이렇게 돼요. 지분만큼. 공유에서는 이렇게 알아두면 굉장히 편해요. 그럼 물청은 물건 달라니까 전부 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사용 못했으니 사용료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겠죠? 얼만큼? 지분만큼 그러는 거죠. 그러나 과반수 지분권자는요. 자기가 전부를 임대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어요.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을은 이때는 갑에게 물청 행사 못해요. 물청 행사 못하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사용료 달라고 할 수 있다고. 얼만큼? 지분만큼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갑이요. A에게 이 토지 임대 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왜 그래요? 관리행위라고 그랬죠. 과반수를 필요로 하죠. 여기는 과반수니까 A에게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임대 내줄 수 있겠죠. 그죠? 임대차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요. A는 을과의 관계에서는 불법 점유가 돼버리죠. 원래 임대차가 안 되는데 저희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이때 을은 A에게 물청 행사할 수 있어요. 얼만큼? 전부. 그 다음에 그동안에 사용료 달라고 할 수 있죠. 얼만큼? 지분만큼.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 적법한 임차인 A에게 을은 물청 행사 못하겠죠? 물청 행사 못해요. 물청 행사 못한다. 다만 뭐예요? 사용료는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요. 임대인은 월세를 누구에게 주겠어요? 임대인 갑에게 주지 을에게 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을은 갑에게 월세만큼, 월세를 자기 지분만큼이죠. 달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병이 여기에 불법 점유한대. 불법 점유. 자, 병이 불법 점유하는 거예요. 불법 점유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랬을 때 불법 점유면 당연히 보존행위로서 뭐예요? 각자 물청 행사할 수 있겠죠? 물청 행사할 수 있을 거라고요. 이렇게 물청 행사할 수 있는데 다만 그냥 보내면 안 되죠? 물청은 전부죠. 대신에 사용료는 뭐예요? 지분만큼 그래야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물청은 전부, 사용료는 지분만큼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뭐예요? 물청은 전부, 사용료는 지분만큼 이렇게 가겠죠. 지분만큼. 그 다음에 물청 전부, 사용료는 지분만큼 이렇게 가는 거죠. 지분만큼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비교해 가지고 뭐가 있냐면요. A로부터 지금 갑하고 을이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병이 서류 위조해서 등기를 했대요. 위조 서류랑 등기도 무효죠. 그럼 말소 청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말소 청구는
이거 보존행위란 말이에요. 불법 점유한 거하고 똑같이 봐서 갑도 뭐예요? 말소 청구할 수 있지만 을도 뭐예요?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요.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요.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얼만큼? 전부에 대해서 보존행위니까. 그런데 이거하고 구분할 게 뭐가 있냐면 자 여기가 갑 2분의 1, 을 2분의 1인데 3번 해가지고요. 2번 있죠? 을의 지분 전부 이전 병 2분의 1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런 등기부 보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갑이 2분의 1이고 병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왜? 을이 2분의 1을 전부 병에게 팔았으니까. 그런데 이게 위조래요. 위조래요. 그러면 을은 당연히 뭐예요? 말소 청구할 수 있겠죠? 네, 말소 청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은요. 말소 청구 못해요. 왜 못하겠어요? 나무다리 긁지 마라. 그 말이죠. 나무다리 긁지 마라. 그래서 자기 지분은 대외적으로 다 주장할 수 있는데 다른 공유자 지분을 자기가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봐두셔요. 그 다음에 여기 처분행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갑하고 을이 2분의 1씩 예를 들어서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다. 그러죠. 그러면 이것은요. 병에게 팔 때 전원 동의를 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갑이 단독으로 처분을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처분했을 때 자, 이 효력이죠. 그죠? 이 효력인데 이것은 계약 단계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 단계를 나눠서 봐야 돼요. 우리 그 채권행위, 물권행위 항상 나눠서 봤잖아요. 자, 뭐였어요? 계약할 때, 그죠? 채권행위. 잔금 칠 때 등기 서류 넘겨주는 행위, 물권행위 그랬죠. 그죠? 이때 채권행위는 뭐였어요? 타인의 권리 매매 계약은 유효 그랬죠. 근데 물권행위는 뭐였어요? 물권행위는 무권리자 처분행위 무효 그랬죠. 그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은 유효란 말이에요. 타인의 권리 매매 계약도 유효니까. 다만 등기는 무권리자 처분행위 무효잖아요. 그러면 갑의 지분 2분의 1만큼은 뭐예요? 이것은 유효가 되겠죠. 자기 권리니까. 그러나 무권리자 처분행위가 되는 것은 을의 지분이 2분의 1이 되겠죠. 이게 바로 무효가 된다. 그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갑하고 을하고요. 자, 2분의 1씩 공유하는 부동산이에요.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인데요. 이게 만약에 갑의 단독 소유로 등기가 됐다면 단독 소유 등기가 됐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갑 지분 2분의 1 범위 내에서는 유효겠죠. 그죠? 유효죠? 을 지분 2분의 1 범위 내에서는 일 지분 2분의 1 범위 내에서는 무효가 될 테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이렇게 고쳐줘야죠. 공유 등기로 고쳐줘야 되잖아요. 무슨 등기 한다고 그래요? 일부 말소 의미에서 경정 등기 한다. 그러죠. 일부 말소 의미 경정 등기죠. 그죠? 그런데 갑하고 을이 합의하는 등기다. 그러면 합의는 지분이 기재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갑 단독 소유로 등기가 됐다. 이 등기는 뭐 지분만큼 유효다 이런 게 없다고요. 그냥 전부 무효예요. 전부 무효. 왜 전부 무효냐 그랬더니 지분이 기재가 안 되니까 지분만큼 유효다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공유하고 합의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유 지분은요. 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부동산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혹은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 그러면 무주물이 되니까 국유가 돼야 되거든요. 국유가. 그런데 공유 지분은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죠. 그러면 희한하게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기속한다. 그런 거. 국가에게 기속되지 않고요. 자, 이런 것들 몇 개 이제 특별히 보는 건데 아무튼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 그것은 이 부분이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이 내용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제가 강의 안 드린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체크할게요. 279페이지 펴보세요. 그러면 맨 위에가 262조. 공유자 지분은 균등 추정 나오죠. 이게 몇 년 전에요.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 민법이 아니라 등기법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공유 지분이 기재가 안 돼 버렸어요. 기재가 안 돼 버렸다. 이 등기는 무효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X예요. 유효예요. 왜 유효냐. 2분의 1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잖아요. 추정돼서 2분의 1씩으로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공유 지분이 기재가 안 돼 있다고 그래서 누락돼 있다고 그래서 무효 등기가 아니에요. 자, 그렇게 보시고 거기 한가로 3번에 267조 나오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소유권 같은 경우는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국유가 되는데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할 때 그 지분은 국유가 아니라 뭐예요?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기속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280페이지 한가로 4번에 공유물 부담 나오죠. 그죠? 여러분하고 나하고 이 상가 건물을 공유한다. 관리비 지분 비율로 내야죠. 그죠? 지분 비율로. 머릿수대로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266조 1항 공유자는 그 지분 비율로 공유물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2항 공유자가 1년 이상 저당 의무 이행을 지체하면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양가로 5번에 공유의 대관계 나오죠. 그죠? 대관계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 자기 공유 지분은 자기가 주장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내 지분이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맨 아래 보세요. 자, 지분권에 기한 청구와 달리 공유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 확인이나 공유관계에 기한 청구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인데 다만 니은번에 무슨 말이 나오죠? 다른 공유자 지분을 내가 주장한다. 다른 사람 다리 긁지 마라 그 말이에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지분권을 대의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그랬죠. 자, 그렇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281페이지 양가로 6번 공유물 분할에서요. 268조 나오죠. 그죠? 1항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따라해 보세요. 5년 부분할 약정. 5년 부분할 약정. 5년 내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고요. 2항 5년 부분할 약정은 다시 5년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보세요. 자, 그렇게 보시고 넘기세요. 자, 다 설명드린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3페이지 합유 나오죠. 그죠? 합은 조합이죠. 그죠? 조합인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 285페이지 자, 양가로 5번에 합유 지분이 상속되느냐 그 말 나오죠. 그죠? 합유 그럼 친목할 생각을 하고 그랬죠? 그럼 개혼이 5명이에요. 1명이 사망했어요. 상속인이 개혼이 되나요? 아니에요. 나머지 4명이 개혼되는 거예요. 그러면 갯돈 1억 모아놨어요. 그러면 20%를 상속인에게 주나요? 아니죠. 나머지 4명이 다 갖는 거예요. 나머지 4명이. 그래서 건강에 자신이 없는 개원은 갯돈 모아놓지 말고 빨리 소비하자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한가로 1번에 보면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조합원은 조합에서 탈퇴되고 조합원 지인은 일시 전속적인 권리 의무 관계로서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는다 나오죠. 자, 한가로 2번에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 상속인은 합유자로서 지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 합의로 기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 단독 소유로 기속된다 그랬죠.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 중공동 소유는 볼 필요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점유권과 소유권에 대한 범위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어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제 점유권, 소유권 부분 기출문제 해설 강의 들 건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강의는 따로 들어간다고요. 올라가는데 여러분 여기서 끊고 기출문제 들어가서 그쪽 부분 문제 또 풀이해보고 또 이제 여기 심화 일어나서 영유물권 보고 또 해당 부분 문제 풀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심화 강의 이론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